네, 더 이슈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 나왔던 속보 이 뉴스콕을 통해서 전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내용 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인보사 K 결국에는 가짜약이라는 이런 오명을 지금 안고서 이렇게 또 시장에서 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롱 티슈진이 현재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소식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7%대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나온 10시 초반 구간대 주가가 8% 급락하다가 현재는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코롱 같은 경우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서 보신 코롱 생명과학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 가운데 시간이 가면서 상승권 내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일까지 그 조사 기간인데요. 이제 금년간에 이 부분도 밝혀지겠죠.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영향받는 관절염 치료제 지금 종목군들은 또 상승권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처셀 볼 수 있는데요. 소식 나오자마자 이 종목이 10% 급등하다가 현재는 3% 정도의 상승권 이런 움직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월에 자동차 판매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 6월 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8% 정도 줄어들어서 6개월 연속해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현대차를 보면은요. 전년 대비했을 때 8.3%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역시 6%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산업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방증할 만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바로 쌍용차입니다. 쌍용차가 7월에 나흘 동안 평택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노사가 합의를 한 거고요. 자동차 재고가 6,000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쌍용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자동차 산업 사실 주가는 바닥권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움직임 거기에다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팰리세이드 효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래 움직임 괜찮았는데 과연 이 숫자로는 지금 좀 부진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전략 세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먼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수치는 살펴봤고요. 이런 6월의 자동차 판매 동향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6월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가장 특징적인 점은 내수시장 판매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됐습니다. 6월 내수시장 판매가 전년 비 5.2% 감소를 했는데요. 국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신차 판매 감소 현상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점, 이 부분이 6월 데이터에서 좀 새롭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판매도 감소를 했는데요. 현대차는 전년 대비해서 36%, 기아차는 32%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중국시장 판매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월드가 비슷한 예상된 수준의 부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3.2% 증가를 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기아차도 0.4% 증가를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권역별로 다르군요. 지금 6월달 판매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면은 이 부분 포함하는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나요? 어떻게 2분기 실적 전망치 나오나요? 2분기 완성차 실적은 양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결국에는 한국하고 미국 시장인데요. 2분기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분기 때 환율 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출 제한성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판매가 많이 감소한 게 전체적인 판매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중국 시장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판매 실적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사들은 상당히 2분기가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부품사는 고전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와 미국 시장이 높은 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부품사들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게 갖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숫자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실적 컨센서스는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혹은 약간 상회하는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에 부합 내지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진하거나 인라인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반기는 더 나아지나요? 하반기 판매 전망은 뭐 상반기보다 뭐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팰리세이드나 소나타 같은 상반기 국내 신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게 이제 하반기가 되고, 그리고 기아차는 인도 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기저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기아차 실적이 급격하게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3분기 때부터 판매가 급감을 했고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EU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저효과로 좀 플러스 전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판매 자체는 이제 하반기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 SUV GV80도 곧 국내에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한 10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최초 SUV 라인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이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자동차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내고 계세요? 자동차 투자 의견은 일단 글로벌 경기에 좀 많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신차 효과, 환율 효과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 판매가 또 최근에 현대기아차 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 과정에 이제 장차 산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 경영 체제 이후로 실적 정상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를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결국에는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어떤 개선세를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자동차주들을 볼 때 신차 효과 그리고 환율 영향 이런 부분들 주의하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종목과 관련해서 저희 좀 가깝게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판매 동향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예, 전체적인 그 자동차 시장, 6월달 자동차 시장의 판매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거다 언급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주요 5개, 메이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죠. 이제 6월 내수 판매가 이제 5.2%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좀 상당히 선방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르노 삼성이라든가, 이쪽도 조금 그나마 났는데요. 지금 기아차라든가 한국GM, 쌍용차 이런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 많이 이제 부진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하셨듯이 이제 현대차라든가 르노 삼성은 조금 괜찮은데, 네. 한국GM이라든가 르노 삼성 이런 업체들은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5사들 중에 쌍용차 함께 모두가 지금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현대차 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대차,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이제 현대차만 많이 봅니다만은 시장적으로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5개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매출 상태가 한국GM하고 르노 삼성, 그다음에 쌍용차를 중심으로 아주 10년 내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하고 내수 경기가 모두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를 보는 그 시각들이 좀 착시 현상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만, 자동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만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5개 회사의 6월달 내수 판매가 5.2%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는 2.5% 증가했습니다만 기아차는 또 7.8% 감소했고요. 현대차가 좋았던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차 효과입니다. 소나타라든가 팰리세이드, 그리고 그랜저는 여전히 효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기아차는 신차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형태가 일단 지금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약간씩 후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YOY 기준으로 8.3%, 기아차가 6.2% 정도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해외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부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부 이제 생산 라인들을 줄이고 이제 중국 철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간에 중국 시장이 부진한 것이 현대 기아자동차의 판매가 해외 쪽에서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이었고 중국 시장 말고는 다른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는 매출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중국 시장이 제일 아킬레스건이고 네. 나머지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현대 기아자동차의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서 자동차 주주를 보는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착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죠.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는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아시다시피 소나타, 팰리세이드 그 전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자동차가 잘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실적도 좋고 잘 팔리니까 주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쌍용차는 지금 조업 중단하면서 이제 나흘 정도 맞아요. 쉰다고 그랬죠. 네. 거기다가 지금 르노 삼성도 그렇고 한국 GM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그 신차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매출이 아주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판매 절벽이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이들 나머지 자동차 3사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인데 네. 그 원인 자체가 신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 침체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3사는 신차 효과도 없고 네. 그나마 현대차는 신차 효과에 의해서 그나마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신차 효과도 없는 겁니다. 결국엔 자동차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태여서 자동차 업황이 좋다라는 이런 착시 효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 볼 때 어떤 점 모멘텀이 될까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황 자체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거,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GM이라든가 르노 삼성은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은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일단 소나타라든가 팰리세이드의 수출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동안은 내수 쪽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해외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거기다 이제 제네시스 이제 SUV죠. 제네시스 SUV 지금 GV80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0월 달 정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10월 정도에 중국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고 또 기아자동차는 텔루라이드죠. SUV 시장에 이제 판매가 이제 호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K7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자동이죠. 일부 이제 그 모델을 모양을 변경한 네. 그런 또 신차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역시 가장 큰 부분 또 역시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또 반등했던 부분들도 자동차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어떤 호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차를 두고서 어느 정도 해외 판매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서 종목군들의 어떤 기아 자동차, 현대차의 또 실적이 네.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별 국내 그 시장 점유율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빨간 선 제가 박스를 하나 쳐드렸죠. 네. 빨간 맨 위에가 이제 현대자동차고 밑에가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업체들이 한국GM, 쌍용차, 르노 삼성인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쌍용차, 한국GM, 르노 삼성은 거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릿수네요. 그렇죠. 네. 그 위에서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네.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자동차를 이렇게 꽉 쥐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 그 쌍용차라든가 르노 삼성이라든가 한국GM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옛날처럼 그래도 한 10% 정도라도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차지가 되면 그나마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단단히 수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간에 다른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부진이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이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이제 현대 기아차밖에 지금은 볼 단계는 아니다. 다른 종목을 지금 볼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내수 판매 대수 동향들하고 YOY 기준 이제 증가를 그림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가 지금 이제 2019년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반전의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아 자동차의 어떤 판매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는 5월 2분기를 저점으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나온 상태고요. 네. 현대 자동차는 이미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판매가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 판매는 약간씩 줄어드는 형태.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소나타가 좀 늘어난 형태지만 이미 그랜저라든가 펠리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미 지난해 클라이막스 치고 약간 줄어드는 형태입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 자동차의 어떤 매출 증가세도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급증하는 둔화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클라이막스 쳤기 때문에 더 이제 늘어나는 조짐은 이제 진정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외에서 좀 만회가 될 텐데 해외에서 얼마나 만회가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해외 판매 실적이 이제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제 맨 하단에 까만색 현대차가 이제 점으로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이제 해외 판매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펠리세이드라든가 신차들이 해외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해외 쪽에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기아 자동차는 여전히 이제 이제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바닥권 부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텔루라이드 같은 이런 SUV 자동차들이 해외에서 판매가 좀 늘어나게 되면 해외에서 좀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해외 쪽에서의 기아차에 대한 어떤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제 그 현대차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태지만 내수 쪽에서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반대로 기아차는 내수에서는 조금 회복될 수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아직은 좀 부진한 상태. 전체적으로 해외하고 내수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대 기아 자동차는 현상 유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느 쪽 보세요? 역시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경기 침체예요. 가장 큰 부담이 큰 부담이 경기 침체입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그 경기 침체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가 가세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워낙에 위축이 되게 되면 자동차처럼 이제 약간은 옛날에 뭐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네. 구매 욕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부분인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려냈을 때 아마 이들 종목들의 반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되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모델당 판매 감소하고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대자동차의 2018년 모델당 판매가 12년 대비 35%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그 차트 그림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한 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해에 판매하는 대수가 네.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차를 그만큼 자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효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그렇죠. 모델을 내놔야지 팔린다. 예전에는 한 대를 판매하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한 대 팔고 뭐 2년, 3년, 5년 막 맞아요. 계속 이게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새로운 신차가 하나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신차가 효과로 팔리는데 그 기간이 옛날에는 뭐 5년 걸렸다면 지금은 2년, 3년밖에 인기가 반짝 그 정도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를 만들 때 최소로 들어가는 자금이 3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차를 자주 만들게 되게 되면 그만큼 자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역시 재료비 부담, 현대자동차에 대한 높아지는 재료비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에 자동차들은 옛날처럼 뭐 이제 무대뽀식의 어떤 뭐 기계식의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이 많은 거를 요구를 하죠. 전장화가 그렇죠.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요구되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까 자동차 값은 비슷한데 재료비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어떤 자동차주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어떤 그 판매 감소라든가 재료비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현대기아 자동차 판매는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 같은 큰 사이클의 어떤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 자동차는 너무나 좋은데 왜 주가가 못 갈까라는 그런 생각들 하시고 계십니다만 네. 이런 어떤 걸림돌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닥 대비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뭐 PBR이라든지 이런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땐 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특히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게 퍼가 뭐 5배, 6배 되는 종목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건 결국에 미래 성장 가치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래의 꿈이 있을 때 퍼가 뭐 5배, 6배 되는 종목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근데 그런 꿈이 지금 약한 상태여서 힘든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신차 효과라든가 신차 판매다 기대감들 또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이제 제가 볼 현대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대비 뭐 주가가 상대로 크게 올라가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고 시장이 좀 살아날 때 그나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좀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판매라든가 신차 효과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뭐 필리세이드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정말 해외에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판매가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